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크리스마스 날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뉴스는요, 바로 조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국 사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이후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3대 진문 게이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 조국 사태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국 사태가 미친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국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사태가 중요한 지금은 사안으로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조국 사태의 그 진실 내막을 알고 싶어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그동안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서울대 교수직에 있으면서도 모든 정치 현안에 관해서 한마디씩 해왔는데, 그런 본인이 던졌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보 인사 중에 핵심적 활동으로 인해서 민정수석까지 발탁이 됐고, 그래서 장관까지 갔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그랬는데 그렇게 화려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화려한 이력으로 쫙 잘 나가다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신세가 달라졌어요. 지금 바로 이제 내일이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열렸을 때 과연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또 내일 그 구속된 그 사유는요, 조국 일가의 비리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연계돼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지금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일가 비리 사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동호 울산시장 개입 사건이죠. 울산시장 개입 사건 임동호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 문건에 조국이 또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조국 사태, 조국의 구속 여부, 어느 한 사건이든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한두 건이 걸려 있어야죠. 그래서 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패한 민정수석이었는데, 왜 지금 모든 문제가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 벌어진 이러한 실패의 민정수석,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세 가지, 실패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민정수석이 아는 게 없이 아마추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의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특성도 모르고, 또 특별감찰관이 뭐 하는데도 모르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추어 민정수석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 권력기관의 특성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은 검, 경,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 5대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막중한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20명의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 17명이 법조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3명 플러스 현재 김주원 민정수석, 이 사람들만 비법조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왜 조국을 민정수석에 초대 그것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느냐? 그 이유는 검찰이 개혁 대상 영수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조국을 본 것이죠.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권력기관 이렇게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 와도 권력기관의 속성으로 볼 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전혀 권력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그야말로 단순한 진보 진영의 학자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막중한 민정수석 자리에 앉혔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민정수석으로서의 비전과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청사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검찰 중요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비리 정도에 따라서 이 중요한 검찰의 수사 상황, 그야말로 수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국정 운영 경험 하나도 없고 진보 일색으로만 살아온 인생인데 그러한 균형 감각을 갖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보다는 제도 개혁에만 몰두했다 이거죠. 그래서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현장 수사 경험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으로 중앙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민정수석실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어요. 민정수석실 장악을 못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수사의 전문성이라든가 현장 감각, 권력기관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제일 크겠죠. 그런 면에서 조국은 그러한 검찰에 그리고 다른 권력기관의 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백원호, 그리고 또 대통령과 실세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죠. 이 백원호도 전혀 이 정보기관이라든가 권력기관이라든가 또 수사, 조사 이런 데 대해서 경험이 없는 순수한 친문인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백원호 전 비서관이 직속 별동대격 직원 2명을 울산 현장에 보내가지고 울산 경찰에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까지 대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원호는 김경수가 연계된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도 측근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민원을 청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백원호 아무리 친노 핵심 실수를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강력하게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각자 노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민정수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결국은 비극적인 스토리는 우병우 전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병우 뭐 좋은 일도 물론 했겠지만은 결국은 많은 법률 이런 이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 보면 윤석열과 조국 이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윤석열은 육두품에 불과하고 조국은 성골 중에 성골인데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말하자면 조국이 힘을 함부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남용 이런 지금 것이 가장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욱이 지금 현재 사건의 수사에서 보듯이 조국과 윤석열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병우 당시에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장창학급 인사들 전부 직권 남용죄가 많이 적용이 됐는데 이럴 때 조국은 뭐라고 했느냐? 작년 10월에 과거 민정수석의 음습한 불법 행태를 배격하면서 민정수석의 업무를 준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결국 우병우 전처를 밟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피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우병우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시각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정수석이 됐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을 겪고 있고 아직도 그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두 번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